예,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섹터 시장에서는 철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부터 철강 관세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시장의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산업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다울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철강주에 우려감이 많아요. 품목 관세 확대 소식으로 인해서 이거 큰 타격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이번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번 관세 품목 대상 확대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네, 대부분 철강제를 이용하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월 4일부로 이미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50%로 관세를 인상한 바가 있어서 추가적인 관세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한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타격이 크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내용에 좀 동의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면은 네. 그렇게 대미 익스포저가 크지 않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크지 않는데 포스코홀딩스나 현대해철 그리고 세아 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미 익스포저가 5% 미만으로 좀 적은 편에 속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세아 제강 같은 경우에는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북미 유통법인 SSA양 매출액 비중이 전체에서 한 3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향도가 좀 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유정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철강 관세가 25%에서 50%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가격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아 제강에는 수익성에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철강 기업들은 미국의 판매 비중이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 자릿수 10% 미만이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재를 찾자면 이제 중국이 많이 거론됩니다. 중국에서 감산에 돌입해라. 이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수의 기대감이라고도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중국 감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유효한 이벤트이긴 합니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중국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돌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산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감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엄청나게 좋은 이벤트까지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결국 예. 네,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올해 말에 발표될 이제 중국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면은 한국 철강 업종에 되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국이 2015년 공급책 개혁 당시에 순수출했던 월 평균 순수출량이 800만 톤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때 당시보다 더 높은 900만 톤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공급보다는 수요의 감소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발표가 될 4분기 때 이제 확실히 저희 철강 업종에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당시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설비 폐쇄 속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발표가 된다면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내년 상반기 때는 중국산 저가 물량에 대한 유입이 감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중립보다 살짝 우위를 점하는 정도의 호재로 보면 될까요? 같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감산, 구조조정에 돌입하느냐 여부도 한 가지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상황까지 체크해봤고 우리나라 영향력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세아제강에 대해서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레포트를 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일단은 생각했던 수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주가는 하향 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요. 네, 관세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로 철강 관세를 인상을 했음에도 유정관의 유통 가격 자체는 그렇게 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수익성에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이번 2분기에 원래 세아 제강이 가지고 있던 수출의 수익성이 10% 중후반대로 저는 추정을 했었는데 10% 정도로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익성에는 확실히 영향이 있다. 이게
6월 한 달 정도 부과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성이 내려왔다는 건 앞으로 온기로 반영될 3분기부터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좀 우려할 만한 포인트로는 내수 건설 업황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내수 판매량이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판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하나의 우려 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강 기업과 강관 기업이 이렇게 다릅니다. 관세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투자 판단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힌트 삼을 수 있을 체크 포인트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강관 업계의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자면 그나마 가격 인상 이라는 뭔가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그걸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상쇄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7월에 강관 업계들이 가격 인상을 한다고 유통업체들에게 통보를 한 바 있고요.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좀 전해진 바 있고요. 8월에도 추가적인 인상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7월에 일단 7월에 뉴스에 나왔던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할인율이 지금 7% 정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아 제강의 내수 판매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 이걸 단순 계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40%에서 7% 할인율이 없어지면 거기에 7%의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단순 계산상으로는 2.8%포인트의 수익성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8월에 강관 인상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수익성 방어, 만약 이게 이루어진다면 수익성 방어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관세 장벽 뛰어넘어야 할 숙제를 아는 철강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 그리고 그 안에서 볼 만한 최선호주는 무엇인지, 뭐 앞서서 철강주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만 철강주는 강관주랑 다르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풀어주시죠. 지금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은 현대제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순수 철강사라는 면이 제일 큽니다. 네, 뭐 세아베스틸이나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중국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열연 반덤핑 관세 이슈, 열연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잠정관세 부과가 시작이 된다면은 철강 업종,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랑 현대제철이 상공정 업체로서 그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나올 이벤트가 좀 다 나오게 되면서 철강 업종 주가는 지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4분기에 발표될 수 있는 중국 구조조정에 대한 강도와 속도, 그리고 내년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늦으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여러 관세 이슈를 생각을 하면은 철강 업종 주가는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일단 철강주의 피해는 관세로부터 이제 제한적이라고 보셨는데, 이번에 품목 관세에 포함된, 그러니까 확대 지정이 된 게 철강이 포함된 대부분의 제품군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방 산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철강이 이 후순위로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요? 사실 그 맞는 말씀인 게요. 예. 미국에서 그렇게 관세를 많은 품목에 부과를 하게 되면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가격을 맞추게 되려면요. 예. 확실히 가격을 낮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은 수출하는 물량 자체에 대한 감소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그런 전방 산업에 같이 동조가 된다면은 철강 업종의 수익성이나 이제 매출 외형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감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니 사실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네. 네, 철강 업종만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로 최선호주로 현대제철을 꼽아 주셨습니다. 네, 혹시 목표 주가 산정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지금 현대제철은 PBR 밸류에이션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2015년에서 2019년 중국이 구조조정할 당시에 평균 PBR 수준을 적용해서 현재 목표 주가 산출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정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